보네퍼는 미국 가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네퍼 특집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네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 대표 저희 최경환 선생님 모시고 잠시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오늘 원래 랜선 신학교 이렇게 강의가 있으셔서 오셨잖아요. 보네퍼를 엄청 많이 연구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보네퍼 권위자. 공공신학이라든가 기독교인의 어떤 사회참여, 정치참여, 그럼 딱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보네퍼.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보네퍼와 공공신학을 연결하는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긴 했었어요. 의외로 보네퍼가요, 네. 다른 현대 신학자들에 비해 책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 예를 들어서 바르트나 네. 몰트만, 판넨베르크 이런 건 어렵기도 하지만 책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보네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맘만 먹으면 후딱 읽을 수 있고, 물론 어려운 책도 있긴 하지만 또 네. 아주 어렵진 않아서. 저도 예전에 네. 외국 교수님이 그 얘기한 거 들었어요. 맞습니다. 바르트를 전공하려 했더니 10,000페이지를 읽어야 돼서 보네퍼를 하기로 했다.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현대 신학자들 책이 굉장히 현학적이고 딱딱하고 어렵긴 하지만 보네퍼는 글 자체에 약간 그 에너지가 있다고 할까? 그래서 나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으면서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보네퍼와 공공신학을 연결하는 걸로 글도 좀 쓰고 네. 고민하고 이런 게 저의 큰 관심사였어요. 세미나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보네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친구들끼리 책 읽는 모임이라든가 같이 공부하는 거를 그냥 막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국내에서도 보네퍼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신학을 안 좋아해도 보네퍼는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왜 그럴까요? 확실히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잘생겼고 네. 멋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강의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이제 순교자의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히어로 같은 네.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보수나 진보 혹은 뭐 신학적 진영을 다 떠나서 네. 보네퍼 목사님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대중들한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설교 시간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뭐 맞아요. 값싼 은혜, 뭐 값비싼 뭐 제자도 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또 좋아하기 되게 좋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국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보네퍼의 모습은 사실 미국 복음주의권에서 소개한 모습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도 한번 이제 글로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보네퍼는 일단 독일 신학자고 보네퍼의 시스템들은 다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1920년대, 30년대 베를린 대학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칼 바르트 나오기 이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아주 총집합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엄청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보네퍼는 일단은 자유주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치 저항 시기에 썼던 나를 따르라 같은 좋은 책들 그리고 성도의 공동사 이런 것들이 미국에 번역되면서 그런 책에는 자유주의적인 내용이 거의 없고 네. 산상수훈 주의하면서 되게 은혜로운 글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편견 없이 다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이라든가 일반 성도들도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가 좋았는데 네. 이제 초기 작품이나 후기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뜨악할 내용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렵기도 하고 네. 대중적으로 그렇게 뭐 소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 편향돼서 그러니까 소개되기도 하고 그게 대중화되기도 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소개가 되고 소비된 보네퍼의 이미지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었다 생각해요. 오히려 다행이다. 네. 처음이라 후기 작품이 오히려 먼저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대중화되기 그쵸. 어려웠을 텐데 네. 그래도 되게 은혜로운 글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걸로 막 감동을 주니까 그래서 보네퍼 작품이 한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독일이랑 미국에서 보네퍼 전집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신학자들 다 전집 작업을 많이 하는데 네. 전체 이제 전집이 나온 건 16권인데요. 네. 1권부터 8권까지가 보네퍼의 단행본들이 나온 거고 9권부터는 네. 다시 1권에 썼던 시기에 편지와 글들과 발표문들을 네. 그 시기별로 했기 때문에 9권부터 16권까지는 그 뭐랄까 편집본입니다. 단행본이 아니라 뭐 설교문도 들어있고 무슨 뭐 논문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막 이렇게 시기별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1권부터 8권까지 글이 대한기독교사회에서 진작에 번역돼 나왔고 최근에 복 있는 사람에서도 이제 대중적인 거 순서대로 네. 이제 다 번역이 돼서 이제는 초기 아주 어려운 책 2권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 8권을 읽는 순서 같은 게 있나요? 네. 보네퍼를 읽겠다고 1권부터 읽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1권, 2권이 제일 어려워요. 1권, 2권, 3권이 어렵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보네퍼 초기에 쓴 아주 어려운 학술적인 글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번 읽었는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를 따르라라든가 성도의 공동생활 그리고 뭐 옥중사신 이런 걸 위주로 먼저 읽으면 네. 그래도 보네퍼의 아주 중요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보네퍼의 신학적인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윤리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게 나의 최대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만큼 심혈을 기울인 책이기 때문에 윤리학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1권, 2권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좀 연구하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최근에 윤리학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 예전에 서회에서 나온 버전이랑 이번에 복집에서 나온 버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보네퍼 책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어떤 그 책들은 본인이 단행본, 박사학위 논문, 교수 취득 논문, 뭐 강의로 딱 해서 압축해서 나온 건데 네. 그 보네퍼의 윤리학과 옥중사가는 그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들을 취합해서 베트게가 책으로 엮어내서 출판사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원고들 다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네. 심지어는 뭐 벽에 쓰여 있거나 책상 밑에 붙어 있는 뭐 글귀 같은 것도 다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각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1차로 베트게가 출판사에 넘긴 그 책이 계속해서 증보가 돼서 나온 게 지금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게 이제 베트게가 편집한 판본이고 네. 이후에 보네퍼 연구자들이 네. 더 이제 그 원고를 더 수집했어요.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고 네. 보네퍼가 감옥에 가서 윤리학의 원고를 아마 이런 순서대로 했을 거라고 하면서 또 약간 자료 비평처럼 그 보네퍼 자료 비평 막 네네. 해가지고 순서라든가 그 편집을 새롭게 구성했어요. 이제 그게 나온 게 이제 대한기독교서의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복이 있는 사람 판하고 대한기독교서의 판은 순서도 다르고 네. 내용의 구성도 다르고요. 그 들어가 있는 글 자체가 달라요. 대한기독교서의 판본에서 더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긴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이번에 나온 윤리학 판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대한기독교서에는 없는 글이 윤리학에는 있거든요. 대한기독교서의 판본이 독일 학자들과 미국학들이 다 편집하면서 원래 베트게의 판본에 있던 글을 그대로 윤리학에 넣지 않고 이걸 빼가지고 16권이랑 17권에 넣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베트게판에는 윤리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트게판 윤리학이 들어가 있는 부록은 네. 복 있는 사람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 판이 되게 자료수의 가치가 있다. 뭐 보이는 사람에서 받으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보네퍼 강의도 하나 촬영을 했는데 네. 오늘 해주신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네퍼는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갔지만 그가 다뤘던 신학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특별히 후대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줬던 게 보네퍼의 옥중서신 네. 중에서도 세속화에 대한 그러니까 성인이 된 세상에 대한 분석이 미국에 넘어가서 세속화 신학이라든가 사신 신학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감의 소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강의는 그 이미 종교사회학에서 세속화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보네퍼의 신학이 영감을 줘서 이후에 세속화 신학으로까지 연결되고 또 그걸 약간 조금 더 확장해서 종교사회학에서 탈세속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일련에 연결지어서 보네퍼를 경유해서 세속화 신학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에라스무스에서도 어떤 강좌가 기획 중이라고. 그것도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네. 보네퍼 책은 그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혼자 읽는 것도 되게 좋지만 같이 네. 읽으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사색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은데 이번에 이제 나온 윤리학 책
좀 두껍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같이 읽으면서 근데 같이 읽어도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좀 제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뭐 밤에 읽는 보네퍼라는 약간 낭만적인 제목 잡아서 네. 네, 강의 진행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줌을 하고 밤 10시에 하니까 뭐 피곤하신 분은 졸면서 들으셔도 되고 저도 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네퍼가 지금 한국 교회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보네퍼가 지금 한국교회에 할 수 있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네퍼가 미국에 두 번 방문하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미국 신학에 되게 실망을 해요. 왜냐면 사실은 그 1930년대만 해도 미국 신학이란 게 막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약간 보네퍼의 표현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었다. 왜냐면 사실은 독일에서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하르나 뭐 카롤 제베르크 막 교의학의 뭐 역사 막 엄청난 그 18세기 17세기 신학을 막 공부해오다가 미국 가니까 뭐 설교 잘하는 방법, 뭐 전도 잘하는 방법, 뭐 상담 스킬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퍼는 미국 가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실용주의예요. 근데 이 실용주의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거기 미국 가서 그 실용주의를 배워오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신학은 지금 현재 문제를 응답하는 거다. 독일 신학은 지금까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즉각적인 리스판스를 못했어요. 신학 시간에 배우는 게 뭐겠어요? 아퀴나스 얘기하고 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뭐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하기도 바쁘죠. 하지만 미국 갔다 오니까 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게 실용주의란 거예요. 실제로 필요하고 실제로 직면한 문제, 그게 바로 신학이다. 그리고 그게 윤리학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한국 교회에 보네퍼가 주는 메시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신학이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실용주의인데 이 실용주의가 잘 사용되면은 실제로 내 삶에 의미를 주고 실제로 내가 먹고 자고 돈 벌고 혹은 사람관계 맺는데 신학이 대답을 줘야 되는데 네. 그냥 너무 옛날 얘기 어떤 학자들 얘기로만 다 이렇게 돼버리면 신학을 배우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교양이나 네. 뭐 옛날 무슨 뭐 고전 읽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 신학뿐만 아니라 세계 신학 다 너무 그동안 그런 게 많았다. 그래서 뭐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신학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교회의 도움뿐만 아니라 진짜 삶에 도움이 되는 신학이 됐으면 좋겠다. 톤을 다운시키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네. 그걸 고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정답이고 네. 진리라면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그 연결되는 게 계속 고민하는 게 신학인데 너무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근데 보네퍼는 그걸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에 네. 행동하는 신학자가 될 수 있었고 글에는 그런 게 다 묻어나 있다. 저는 그런 게 한국 교회가 그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 누구인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그런 맥락에서 네. 나온 질문이네요. 맞아요. 그 오늘, 네. 우리, 지금 이런 단어들이 네. 완전 실존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채널도 오늘의 신학 공부. 오늘 공부한 신학 공부.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보네퍼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최근에도 이렇게 책이 새롭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 해서 저희 랜선신학교에서도 보네퍼 강의를 준비했고 오신공에서도 이렇게 보네퍼 특집 컨텐츠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뭐 공공신학이나 뭐 보이프나 또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네. 여기 또 출연해서 네네네. 강의를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거. 네. 랜선신학교도 화이팅! 네, 그럼 저희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